70대 초반의 박 씨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생 별거 없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늙었구나. 하지만 박 씨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60이 되고 나서부터 박 씨는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체면 따지며 살았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도대체 박 씨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 이후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박 씨처럼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박 씨가 60이 되던 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회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직자였습니다. 박 씨는 우울했습니다.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뭐라도 하세요. 하지만 박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였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친구는 박 씨보다 먼저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은퇴 후 어떻게 지내나?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남 눈치 안 봐, 체면도 안 따져. 그냥 편하게 살아.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지. 60 넘으면 남은 인생이 얼마 없어. 그런데 왜 남 눈치 보며 살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박 씨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왜 남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가? 박 씨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하고 싶은 것을 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자.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박 씨는 체면을 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썼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차를 탔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편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브랜드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편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유지비가 아까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주차 걱정도 없고 기름값 걱정도 없었습니다. 식사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비싼 식당 대신 동네 밥집에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 씨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썼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산책을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집에 있고 싶으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유로웠습니다. 세 번째로 박 씨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과거를 자주 후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지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박 씨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번째로 박 씨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돈을 더 모아야 한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0이 넘었습니다. 이미 노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박 씨는 미래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했습니다. 건강 관리도 했고 경제 관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박 씨는 편안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 씨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명품, 가방 등등.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쓰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기부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박 씨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삶이 편했습니다. 관리할 것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진짜 친구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의무적인 모임은 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러니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박 씨는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박 씨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박 씨는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박 씨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 가졌나?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집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이 박 씨가 이렇게 살면서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건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서 달라졌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박 씨는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식사도 챙겨 먹었습니다.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60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또한 소소한 즐거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만 추구했습니다. 큰 성공, 큰 돈, 큰 행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았습니다. 산책하며 보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손주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가 기뻤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웃음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배움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배우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배웠습니다. 승진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수한 즐거움으로 배웠습니다. 박 씨는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를 배웠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이 명상 같았습니다.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박 씨는 또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나니 편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문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박 씨는 봉사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받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박 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 가서 독거노인을 도왔습니다. 장을 받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도우면서 박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빌딩과 자동차와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연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자연을 가까이 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봤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왔습니다. 이런 자연의 순환을 보며 박 씨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생도 계절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늙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박 씨는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박 씨는 남은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함께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웃음의 힘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진지하게만 살았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자주 웃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손주들의 장난에 웃었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습니다. 웃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박 씨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웃음이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박 씨는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살았습니다. 시간에 쫓겼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살았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천천히 했습니다. 느리게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경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느림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박 씨는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있는 돈으로 만족했습니다. 더 벌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썼습니다. 필요한 것에만 썼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러니 충분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짜 부였습니다. 박 씨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웠습니다. 70이 넘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 끝납니다. 박 씨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장례 방식도 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말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부족했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평화로웠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밥을